안녕하십니까? 제19회 나노튜브 연구회와 함께하는 제1회 무주국제동계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통합나노구조물리연구센터,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탄소학회 공동 주최로 2014년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상세 일정입니다. 2월 9일 일요일은 등록 및 오프닝, 튜토리얼 세션 후 환영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이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키노트 연설과 초청 강연이 이어졌으며 특별 강연과 토론, 포스터 세션이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오후 자유시간과 별도의 저녁 세션을 마련하여 심도 깊은 교류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튜토리얼 연사로 아서 제이 노직 교수님과 제프 스나이더 교수님, 그리고 김필립 교수님, 고노 주니치로 교수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한 연사분들이 초청되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통찰력 있는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이승주 교수의 발표도 있습니다. 학술대회는 카니발 스트리트 내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고 만찬과 친교 행사는 티롤 호텔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은 가족 호텔에서 편안하게 머무셨습니다. 효율적인 동선과 안락한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회 첫날 무주에 도착하여 호텔 창가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와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멋진 설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가 이번 행사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티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환영 리셉션을 마친 후의 야경입니다. 왼쪽 건물이 컨벤션 센터이고 오른쪽이 티롤 호텔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눈 덮인 풍경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했습니다. 시즌 마지막 스키를 즐기기 위해 야간 슬로프에는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슬로프 위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튿날인 월요일 아침, 티롤 호텔 부근의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더욱 고요하고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사우나 및 불가마 찜질방 건물과 회의장 건물입니다. 참가자분들이 학회 중에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만선봉 슬로프 주변의 모습입니다. 새하얀 눈으로 덮인 슬로프와 주변 나무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겨울 스포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주에는 눈이 계속 오락가락 내렸습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새로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일정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눈 덮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리조트 주변의 산과 나무들이 하얀 옷을 입은 듯한 모습은 겨울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학회 일정이 비교적 여유로워 설천봉 등정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등반이라기보다는 가볍게 몸을 풀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연습 삼아 다녀왔습니다. 설천봉 정상에서 바라본 다양한 풍경입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들과 구름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눈 덮인 산과 푸른 하늘, 그리고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활기찬 에너지와 자연의 평온함이 함께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설원으로 변한 숲길에서 한 사람이 설산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눈길이 평화로운 겨울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설천봉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이정표입니다. 설천봉과 백년사, 향적봉 대피소 등 주요 지점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눈이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덕유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설경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향적봉 정상에서 바라본 덕유산과 그 너머의 전경입니다. 멀리 지리산, 천왕봉,
중봉, 무룡산, 남덕유산 서봉, 삿갓봉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동쪽으로는 대둔산과 계룡산의 모습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멀리 떨어진 산들까지 조망할 수 있어 더욱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가야산, 비계산, 황매산이 이어지는 웅장한 산줄기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의 파노라마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켰습니다. 해발 1614m 덕유산 향적봉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2014년 2월 10일 무주 덕유산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마치 미끄럼을 타는 듯 했습니다. 눈 덮인 계단과 경사로를 조심스럽게 내려오면서도 아름다운 설경을 계속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등산객들의 모습입니다. 아이젠과 스틱에 의지하여 안전하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서로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숲길을 걷는 한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 덮인 나무들과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어우러져 겨울 왕국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앙상한 가지에 쌓인 눈은 겨울에 고독하면서도 아름다운 매력을 보여줍니다. 산에서 내려와 뒤돌아보니 리조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키장 슬로프와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2014년 고객 감동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월요일 저녁 다시 찾은 스키장의 모습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슬로프를 밝히는 조명 덕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호텔 창가에서 맞이한 일출입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설산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출과 함께 나무들의 실루엣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만들어내는 색의 향연이 고요한 설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모처럼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 덕분에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눈 덮인 건물들과 산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발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다듬느라 한나절 내내 두문불출하며 집중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호텔 창가에서 바라본 일출입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색감으로 물든 하늘이 새로운 하루를 예고합니다.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학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발표를 앞두고 오후 시간은 오롯이 발표 준비에 할애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완벽한 발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주최 측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관광에 참여하기 전 티롤 호텔 현관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티롤 호텔 내부의 모습입니다. 고급스러운 원목 장식과 웅장한 계단이 인상적입니다. 학술 행사의 품격을 더하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나온 안내원 두 분이 한 분은 영어로, 다른 한 분은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외국인 참가자들도 무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관광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낮의 통문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이어주던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장소로 많은 기대를 안고 방문했습니다. 낮의 통문의 입구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낮의 통문이라는 글자가 역사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낮의 통문의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웅장한 바위 터널이 당시 국경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곳을 통해 신라와 백제가 교류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낮의 통문을 지나니 신기하게도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문이 기후 경계를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낮의 통문은 통일문으로도 불리며 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을 잇는 암벽 터널입니다. 옛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로서 한반도 남부 동서 문화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풍속과 문물이 교차하던 지역이었기에
지금도 언어와 풍습 등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태권도원입니다. 태권도의 정신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태권도 성지로 그 웅장한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입장했습니다. 왕년에는 저도 태권도 검은띠였습니다. 이곳에 오니 그때의 열정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태권도원 주변은 자작나무로 아름답게 조경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나무 줄기와 설경이 어우러져 마치 북유럽에 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곤충박물관입니다. 다채로운 곤충 표본들과 생생한 전시물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목요일 관광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머루 와인 동굴이었습니다. 무주 특산품인 머루로 만든 와인을 맛보고 시원한 동굴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19회 나노튜브 연구회와 함께하는 제1회 무주국제동계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금요일은 내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탄소 나노튜브 연구회 발표회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김기강 교수님께서 육방전개 질화붕소 방막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열띤 연구 성과 공유의 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개인적으로 관련된 세션이 없었기에 이 기회를 활용하여 백두대간 등산을 제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웅장한 설산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설천봉 정상까지는 리프트를 이용한 왕복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설천봉에서 덕유산 향적봉, 중봉을 거쳐 백암봉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백두대간의 일부를 경험했습니다. 총 이동 시간과 구간별 소요 시간을 철저히 확인하며 안전하게 산행을 즐겼습니다. 설천봉으로 오르는 곤돌라의 모습입니다. SIGMA와 ISENBERG, THCHALLENG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30번 곤돌라를 타고 푸른 하늘을 가르며 설경 속으로 향했습니다. 곤돌라 바깥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설경입니다. 눈 덮인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발 아래로 아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곤돌라에서 내려 향적봉 쪽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겨울 산행의 묘미를 즐기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웅장한 설경입니다. 겨울의 고요함과 함께 자연의 위대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봉우리의 모습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눈꽃이 피어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지만 그 또한 설경의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눈 덮인 산등성이와 안개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고요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특히 사진 촬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였습니다. 설산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으로 담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 설치된 나무 계단과 난간입니다. 안전을 위해 잘 정비된 등산로 덕분에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겨울 산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얀 눈에 푹 덮인 향적봉 대피소의 모습입니다. 고요한 설산 속에서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향적봉 대피소 주변의 안내판입니다.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면 국립공원 그린포인트를 적립해준다는 문구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위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향적봉에서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이정표입니다. 정상까지 1.1km, 남덕유산까지 14.7km, 백년사까지 2.4km 남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안내 덕분에 길을 헤맬 염려가 없었습니다. 눈 덮인 산 능선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고요하고 깨끗한 설경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듯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14일 덕유산 중봉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와 드넓은 풍경을 배경으로 겨울 산행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충봉에서 백암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설경이 가슴을 확 트이게 합니다. 시야가 좋아서 멀리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백암봉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이정표입니다. 동엽령까지 2.7km, 남덕유산까지 13.2km, 그리고 향적봉까지는 1.6km 남았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재 위치와 남은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돌아와 사우나로 피로를 풀고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둥근 정월 대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학회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떠나려니 날씨가 유난히도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과 눈 덮인 리조트의 모습이 작별의 아쉬움을 더하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간 편안하게 머물렀던 가족 호텔입니다. 웅장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학회 기간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분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인상 깊었습니다. 호텔 앞 주차장과 주변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맑은 하늘과 눈 덮인 산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 주위의 삼림욕장과 골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동계에는 운영하지 않아 눈에 덮여 고요한 무주 골프장의 모습입니다. 여름에는 고도가 높아 시원해서 많은 골퍼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겨울의 적막한 풍경도 나름의 운치가 있었습니다. 무주 컨트리 클럽의 클럽하우스입니다.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웅장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상상을 해보며 잠시 머물렀습니다. 눈 덮인 골프장 사이를 잇는 고즈넉한 나무 다리입니다. 마치 겨울 왕국 속에 들어온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사진 촬영 명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삼림욕장 내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눈 덮인 키 큰 나무들이 뿜어내는 상쾌한 기운이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마지막 스키를 즐기러 몰려든 사람들로 주차장은 관광버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겨울 스포츠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을 찾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무주의 겨울 스포츠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